자, 여기 보시면 다시 원근법 사용하는 툴이 있습니다. 요 형태가 뜨면 되는 건데 요 위치가 선택한 아트보드 기준으로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뷰에서 퍼스펙티브 그리드에서 한 개짜리냐 일소점 또는 두 개짜리냐 또는 뭐 세 개짜리냐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세 개짜리로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자, 쓰기 전에 끄는 법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는 Shift Ctrl I라고 하고요. 여기 Shift P라고 써있는데 안 먹습니다. Shift Ctrl I라고 누르셔야 사라집니다. 또는 이 원근법 사용하는 이 툴을 X를 누르면 여기 떠있는 이 창에 X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너무 단축키가 조금 해가지고 버튼이 누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Shift Ctrl I를 쓰시는 게 편하겠죠. 자, 쓰는 요령은요, 이래요. 해당한 요 그림에 불이 들어와 있는 쪽이 그려지는 원근법 방향입니다. 파란색이 들어있으면 요 그림의 파란색 모양처럼 각도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그려지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오렌지의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린 그림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 컬러가 표시된 쪽으로 당연히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래에 있는 부분, 지금 요 그림상 녹색에 있는 부분에 그리면 요 원근법 표현상 요 녹색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도형이 그려질 겁니다. 녹색. 잘 활용하시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빌딩이나 어떤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건 원근법 날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을 시간이면 사각형 하나, 카피, 카피. 차라리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각형 색을 했죠? 직접 선택 툴로 가운데 잡아요. 내려요. 위에 포인트 두 개 잡아요. 이게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스케일 툴 같은 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아까처럼 그거 갖고 쓰면 정말 세월 다 갑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자, 뭐 물론 숙달의 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딱히 무조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사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그거 숙달되시는 시간보다는요 그냥 그리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리다 보면 가끔 눌러서 어떻게 끄는지 모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Shift Ctrl I 눌러서 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이게 4월 24일 날짜인가? 그거였죠. 자, 1급 A 유형 3번입니다. 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작정 작업을 하시면은요, 빨리 시도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위에 뭘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거는 무엇이고, 얘는 무엇이고, 얘는 무엇인가, 어디에 하는 것인가를 간단하게라도 훑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까지 잠깐 건너뛰더라도
보면 문자 효과라 그래서 bicycle touring, 뭐 well find everything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쓸 거니까 일단은 화면에다가 타이핑을 다 하세요. 그쵸?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글자 지금은 뭐 PDF로 지금 받았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셔도 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시험 대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여튼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바이시클 투어링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대문자입니다. 뭐 처음부터 대문자로 썼는지 소문자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타임즈 로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T I M 타임즈 로만이라고 바로 뜨죠. 선택. 볼드라고 써 있네요. 밑에 거 볼드. 크게는 당장 신경 안 써도 되고 쓰고 싶다면 쓰시면 되고. 컬러 잠깐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well find everything 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는 에이리얼이래요. 그러면 A-R-I 하면 에이리얼 바로 뜨죠? 선택. 레귤러래요. 밑에 거 레귤러. 그 다음에 15 자, 가로 넓이와 세로 넓이는 기본 100% 똑같을 거예요.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The Adventure Continue. 자, 라는 글자도 에이리얼이고, 그 다음에 볼드. 근데 이탈릭이래요. 볼드 이탈릭. 크기는 21. 자, 3개 다 썼습니다. 써 있는 대로 그냥 쓰세요. 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차후의 문제인 겁니다. 자, 됐고, 컬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밑에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이 글자에 대한 색깔은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쓱 해가지고 글자 색깔 CMYK잖아요. 자, CMYK 문서 맞아요. C30 M80 나머지 제로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80 100 20 10 컬러 맞췄으면 스포이드로 10 갖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M40에 씬 없죠. Y20 블랙 없죠. 다 끝났죠 얘네들은. 혹시 모르니까 자 컬러는 그냥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작업하기 전에 하실 일은 일단 뭐가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작업을 했으니까 저장을 하셔야겠죠. 제일 먼저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먼저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 겸사 저장하시는 요령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 자 여기다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 장소를 가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서라는 곳에 시험 시작 딱 하면은 여기에 GTQ라는 폴더가 생겨요. 자동으로. 그럼 이곳에 저장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파일 번호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따지면 뭐 수험번호 따로 없으니까 쓰고 이름 쓰고 3번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문서에 GTQ라는 곳에다가 글자 효과 질문하신 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끝났어요. 자 효과나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베이직한 것만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팁을 좀 드리자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가지고 세팅하는 시간이 살짝 줘요.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언어 세팅하시고 바탕화면에다가 가볍게 뭘 만드느냐? 아이고, 설정이 아니라 메모장 하나 만드세요. 메모장에다가 언능 아니면 그냥 빈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 이름으로 쓰셔도 돼요. 내가 시험을 볼 건데 이렇게만 해놔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1번 저장, 2번 저장, 3번 저장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요령이에요. 이거 가지고 감독관들이 너 미리 써놨네? 부정행위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써놓고 저장해놓고 그냥 닫아버리면 언능 켜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는 파일을 총 12개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원본, JPG, 그 다음에 제출할 PDF, PSD. 언제 쓰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각각에 들어가는 컬러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컬러. 보이는 대로, 자, 저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처음에 심볼로 저장할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대로 어떻게 하느냐? 컬러 칩을 하나 살짝 만들어 줍니다. 만든 상태에서 자, 요령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이게. C 90, 탭 50, 탭 50, 탭 30. 썼죠? 키보드 탭 누르면 바로 넘어가요. 요거 그대로 카피합니다. 선택 다시 해요. 90, 탭 20, 탭 100, 탭 10. 바뀌었죠? 움직이면서 카피했죠?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 컨트롤 D. 더블 클릭. 0, 50, 90, 0. 컨트롤 D. 마우스 계속 여기 있으면 쓰기 편하겠죠. 0, 30, 10. 이렇게 설정. 자, 컬러를 먼저 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틀 짜거나 모든 행동을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을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써야 되는 환경에 맞춰서 스와치에다가 등록을 해버리면 되죠. 한글로 쓰시든. 자, 저는 띵. 그러면 왼쪽에 들어갈 이 자전거에 들어갈 컬러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스포이터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른쪽에 들어갈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야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메쉬도 뭐 그렇다고 이해할게요. 사실은 이것도 다 똑같이 등록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자, 브러쉬에 들어가는 거 나머지 이쪽에 들어가는 컬러들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종이로 주니까 그라데이션 들어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단색으로 칠을 하세요. 단색으로 여기다가 0, 0, 0, 0. 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카피. 자, 60, 0, 10, 0, 10 만들었어요. 컨트롤 D. 80, 10, 70, 컨트롤 D. 80, 100, 20, 10. 컨트롤 D. 50, 60, 10, 0. 컨트롤 D. 마지막 90, 0, 실수. 0, 90, 30, 40. 아니네. 없으니까 0. 끝에 하나 더 있는 거네요, 따로. 자, 됐죠? 이런 페이크 같은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위에는 요 두 개 그라데이션입니다. 흰색과 요 블루 컬러 두 개가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자, 써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선택하고 긁어와도 되고 얘를 선택하고 긁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하시든 그라데이션 이 패널 이용해서
흰색을 이렇게 드래그 해오시면 되겠죠. 그럼 다른 컬러 없고 버전에 따라서 스포이드가 기능이 있는 것 있다면 선택하고 찍어 오시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CS6는 이 기능 스포이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럼 이건 더블 클릭해서 직접 쓰시든지 스와치에 등록을 해서 쓰시든지 이 컬러만. 그럼 등록했으니까 이 컬러들만 다시 뭐 하면 됩니까? 스와치로 등록해 버리시면 되겠죠. 단 그라데이션은 등록이 안 돼요. 그라데이션은 등록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클릭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해요. 왜 그라데이션 등록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일부러 지울게요. 자, 그럼 내가 써야 되는 컬러를 설정하거나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시겠죠. 자, 나머지도 있지만 자,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화생. 자, 뭐지? 자, 그 다음에 또 내용 보시면 이제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컬러 빠진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자전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어떻게 그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저는 얍, 얍. 자전거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컬러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미리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두 개를 잡아서 스케일 툴로 살짝 줄여줍니다. 물론 옮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리플렉터 툴 가지고 Alt 누르고, 물론 드래그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카피. 그럼 양쪽에 틀이 만들어져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점 하나 빼버려요. 빠져. 이런 식으로 당장 각도 안 맞아도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정사각형 있는 거, 아니, 사각형 길게 있는 거 복사했었잖아요.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포인트 지울 거고 아래에 있는 포인트 지울 거예요. 그럼 제가 뭘 그렸는지 보이시죠? 프레임 가운데 거 다 그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수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살짝 각도가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한꺼번에 잡아서 쓱. 이거 각도 굳이 안 맞추셔도 돼요.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왼쪽에 있는 것만 조정 쓱. 적당하게 딱 안 맞아도 됩니다. 자, 아래는 요것만 필요하다면 각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만 잡아서 정렬로 맞추시면 약간 각도 돌아가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자, 위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면 통째로 조절을 조금 하시면 되겠죠. 약간씩 돌아가는 거 처음부터 좀 더 이쁘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겠죠? 네. 여기 튀어나가는 거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뭐 나름대로 저는 숨기고 그냥 이거 자체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이쪽에 겹치는 것 중에 이것도 지워버리면 더 편하겠죠.
자, 동그라미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원형 툴 가지고 중심에서 Alt, Shift 꼭 누르세요. 자, 끝에 당연히 바퀴 들어가는 거 카피. 자, 앞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카피. 자, 각도가 안 맞는데 상관없습니다. 요 아이를 그대로 Shift Alt 누르고 늘리시면 요 라인 맞춰가지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딱 안 맞아 떨어져도 관계는 없죠. 자, 이런 방법들. 자,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 잘 고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우리는 옵셋을 이용해도 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관계없죠. C, 컨트롤 F 안으로 줄이고 면 색깔, 컨트롤 F에서 바깥쪽으로 띄우고, 사실은 요 세 개가 그대로 뒷바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잘 컨트롤해서 크기나 내용들을 맞춰 놓고 이 아이가 그대로 카피를 하면 되겠죠. 자, 위에는 안장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할게요. 그냥 편하게. 앞부분 자, 스케일로 줄이시면 작아지고요. 뒷부분 커집니다. 이때 선택하시고 직접 선택툴로 전체를 동그랗게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시험장에서 못합니다. 이 기능 없어요. 네. CC 버전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R값을 직접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망했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원형 툴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핸들 가지고 이 부분만 잡아서 방향키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 그럼 앞부분에 있는 요 조금 거를 스케일로 쓱 줄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모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도 조정 가능하고요. 그럼 이 사각형을 또 어떻게 하느냐, 앞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펙트의 스타일의 라운드 코너 이용하시면 보이는 형태 그대로 약간 만들어서 처리 가능하죠. 자, 앞에 여기 핸들 달린 거, 자, 볼게요. 핸들 달린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사각형 그리고 일부 지워버리고 꺾어버리세요. 그냥 뭐 다른 방법 펜툴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 모서리 이거 어떻게 해요? 이펙트의 스타일의 라운드 코너 똑같이 쓰세요.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의 굵기나 내용들은 다 설정을 하시고 캡 씌우고, 자, 마찬가지 프레임에 들어가는 아이들 모두 좋게 설정하시고 면 색깔 줘야겠죠? 사이즈 키워야겠죠? 자, 기타 등등. 이것도 안에 면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테두리가 따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 일부러 다르게 줄게요. 자, 이간니 색깔. 그러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좀 더 보기 좋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대충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자전거 틀이 나왔는데 이 안에 무늬도 들어있어요. 앞뒤 바퀴가 똑같기 때문에 심볼로 등록해서 쓰시면 더 좋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테두리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안쪽으로 쓱 집어넣고 선 두께 줄이시고, 옵셋 이용하시면 균등한 간격으로 손쉽게 더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안쪽으로 마이너스 1mm든 몇 mm든 줄여서 오케이, 한 번 더 패스에 옵셋 가능하겠죠.
이 아이들 잘못 눌렀네. 자, 색깔 주고, 자, 가장 큰 원은 아래 점 지우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쓱 봤더니 오른쪽 상단 지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안쪽에 건 위에 포인트 지우면 되네요. 자, 됐죠? 이 아이가 반대편 그대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다가 자, 뭐 리플렉터 뭐고 자식을 다 모르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좌우 반전. 자, 자전거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셨죠, 다? 내용상 보시면 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전부 다 면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자, 면으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안쪽에 들어가는 프레임들은 색깔이 모두 똑같으니까 패스파인더로 합치면 좀 더 관리하기 좋을 것 같네요. 합치고 스포이드로 찍든지 스와치해서 선택을 하시든지. 바깥쪽에 있는 바퀴 중에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선택을 해서 색깔, 제가 등록 하나 안 한 게 있나요?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 다 분리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안쪽에 있는 아이도 색깔 채워주고, 바깥쪽에 있는 아이도 색깔 채워주시고. 자, 제가 뭔가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 20, Y100, K100 맞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해당하는 컬러 채워주시고, 요거 색깔 채워주고,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찍어주기만 하시면. 자, 색깔 제가 뭐 하나 빼먹었거나 지금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 같군요. C50에 이건데, 내용 들어가겠죠? 뭐 엄청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죠. 다들 이렇게 그리신 거 맞죠? 자, 그럼 이 그린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심볼에다가 그대로 등록하시면 써먹을 수 있게 되더라. 끝이에요. 중간 저장. 자, 나머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엔등분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십시오. 엔등분 하는 방법. 직선으로 그냥 할게요. 자, 몇 등분 할까요? 위아래로? 2등분? 4등분? 네, 그래픽스 기능사가 이렇게 4등분 하라고 되어 있죠? 가끔 책들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던데, 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이렇게 4등분이잖아요. 자, 선 하나 더 그어서 5줄로 정렬 가지고 하세요. 아트보드 기준으로 위아래 정렬. 어디니?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 4등분 끝.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아트보드 기준으로 좌우 정렬.
16등분 끝났죠? 초등학생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안쪽에 X 그리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끝내느냐? 아니요, 이거 방해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해라. 컨트롤 숫자 5번. 선택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면은, 못 가져오네. 옛날에 이거 선택해서 딱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슬프게도 못 가져오네요. 이렇게 띄워서, 자, 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다음 되죠. 요령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어지간한 건 틀릴 일이 없고요. 시험장 가실 때 어차피 소음 번호랑 이름을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펜 하나 들고 가실 거예요. 한 것마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막 뒤늦게 놓쳤네 하시려는 것은 진짜로 체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되겠죠. 시험장 있으면 심볼로 활용하라네, 심볼 만들었나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자전거 아까 심볼 등록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전거를 심볼에다가 등록 했군요. 언제 했니? 그 다음에 글자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가 사실상 내용이 맨 위에서부터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른 거 먼저 저는 할게요. 뒤에 있는 것부터. 자, 뒤에 있는 배경에 들어가는 것들을 A4 용지니까 A4 용지 딱 맞춰서 해라 하지 마시고 더 크게 만드세요. 여유 있게. 실제 인쇄 같은 경우는 전체 3mm씩 더 크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들어가는 이 색깔이 자, 여기 보시면 메쉬라고 써 있어 가지고 C40, Y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는 C40, 20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어디에 이 부분의 색깔이 달라요. 그 얘기 뭐냐면 C20에 Y20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박스에 대놓고 210에 297이다 라고 써 있으면은 그때는 뭐 그냥 요거 210에 297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어지간해서는 이거 써있지 않던데. 그러면 메쉬 툴로 한 가운데쯤 중간 하단쯤 되니까 중간쯤? 약간 아래쯤? 클릭 해서 뭐 하시면 되느냐? 써있는 대로 C20에 Y20이라고 쓰시면 끝났죠.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라고 했더니 얘는 측면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거는 가운데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이만큼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 끝에 있는 것도 20으로, 끝에 있는 것도 20으로.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쓱 바뀌었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또 평면인데요. 그러면 아잉 알겠습니다. 또 얘를 끝에 걸 이렇게 쓱 내려주시면 또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나왔죠. 자, 이런 식의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가 다 끝났어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컨트롤 숫자 2번 눌러가지고 잠궈버리세요. 그냥 아예 이런 단축키는 외우세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는 구름이 있네요. 그럼 구름 만들어야겠죠. 구름 만드시는 건 제일 쉽게 그리십시오. 동그라미.
를 카피, 쓱, 카피, 쓱, 카피, 카피. 끝인데? 좀 할 거 있나요? 뭐 이쯤 카피? 패스파인더? 어디 갔니? 끝. 0000 컬러 만들었고요. 드롭 섀도우 위치 알려드린 적 있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 띵. 자, 너무 세면은 자, 그건 그림자란 성격이 조금 아쉬운 거니까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원본 모양이랑 엄청나게 틀리지만 않으면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일일이 다 정교하게 하겠다라고 만드시면 그냥 1대1 그냥 대조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자,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 나 이거 얘는 16등분 어떻게 해요? 특히 시험장 갔을 때는 컴퓨터로 한다면야 아니면 대충 할 수 있다지만 이런 아이들은요 16등분 하시는 거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아이들은 제일 쉬운 방법은요 종이를 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일로 와서 접으세요. 실제로 접으세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 나오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해요? 선 나오겠죠? 세로도 마찬가지. 끝을 가지고 접으세요. 나올 거고 접으면 나오겠죠? 이제 줄 그어야 되니까 자대고 긋는다?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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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냥 펜 가지고 이렇게 십자만 그어도요. 다 보여요. 체크 안 하면 이제 접는 거 라인 보드랑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점만 콕콕콕콕콕 찍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 보고 배치하시면 네, 이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거예요. 됐네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또 뭐 할까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 했고요. 요 블렌드 툴하고 심볼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지구와 뒤에 있는 요 도시 모양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려줘야겠네요. 그럼 요것도 잠깐 잠궈주고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자, Alt 누르고 Shift 누르면 중간에서부터 커지게 만들 수 있고 약간 커지다가 튀어나간 느낌이니까 요 정도 느낌이면 배치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와치에서 필요한 색깔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세계지도의 느낌이 있는데 세계지도 정말 어이없게 그렸네. 자, 동그라미 원형토 가지고 다 그렸네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해줄게요. 동그라미 원형토 가지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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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적당하게. 아마 이거 그리신 분도 세계지도 그리기 싫어서 하셨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려가면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만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자, 된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있는 녹색 빼고 앞에 있는 파란색들은 일단 패스파인더로 합쳐주고 뒤에 있는 거 자를 건데 자르기 전에 자, 뭐 더 필요하시면 더 그리시면 되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하려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자, 이 동그라미 미리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왜냐? 자른 다음에 안쪽에 거, 바깥쪽에 거 구분해서 원래 이게 이 색깔이죠. 안쪽에 거랑 파란색 자리. 사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리하고 뭐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 뭐 하냐? 적당하게 이렇게 해놓고 앞에 동그라미 하나 딱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마스크 씌워버리려고. 튀어나가는 그냥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마스크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감전될 것 같다, 겁난다. 그럼 뭐 하면 돼? 뭐 하시면 돼요? 뭐지? 끝. 그렇죠? 그럼 맞춰서 배치하시고 끝났어요. 튀어나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금은 다 그렸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 파란색과 이 아이는 한꺼번에 잡고 스와치에 있는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그러면 같이 색깔이 한 번에 반영이 됩니다. 중심에서부터라면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퍼뜨리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패스파인더 안 자르고 그냥 통째로 마스크 씌우셔도 돼요. 자, 여러분의 대량껏. 자, 근데 저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다는 필요 없고요. 일부만 있으면 되겠네요. 왜냐? 문제 보시면 브러쉬에서 데코레이티브 엘레강 컬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브러쉬를 하라고 써 있네요. 대놓고. 브러쉬에서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데코레이티브 엘레강 컬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들어가면 이 안에 CT가 있다는 얘기인데 CT가 어딨지? 자, 옵션에 리스트 뷰로 바꿔볼게요. CT 있네요. 썸네일이 아니라 리스트로 바꿨어요. 띵. 잘 나왔죠? 컬러가 마음에 안 드네요. 컬러는 스와치에 들어가 있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선의 색깔을. 자, 이 색깔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지정한 어떤 색깔이 있을 테니까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브러쉬는 C50에 Y70이었습니다. 아까 이 색깔 제가 등록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이대로 갖다 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잘리잖아.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키우면 되죠, 뭐. 네. 동그라미 자체를 키우시고 선의 두께 그냥 1이었으니까 1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 맞니? 1 맞네.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스케일은 이펙트 끄고 어 만약에 이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자꾸 이걸 누르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싫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브러쉬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옵션을 추가적으로 뭘 간격을 더 줄 거니 뭐니 뭐 이런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거 보시고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변경하셔도 돼요. 또는 여기 스페이싱도 있죠?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시간이면 그냥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 어차피 가려질 건데 상황과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본과 도시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자전거와 구름과 텍스트가 남았네요. 자전거는 일단 제일 편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일단 자, 구름은 했고 텍스트 자 텍스트 먼저 할게요. 자 텍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일러스트 이펙트의 이거 그림자잖아. 문자 여기 있다. 자 문자를 인벨롭 디스톨트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벨롭 디스톨트는 사실 어디 있냐면요 오브젝트에 여기 인벨롭 디스톨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바이시클 투어 전체에서 가운데니까 정렬 텍스트 정렬 자체도 가운데로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가운데 맨 앞에 그치. 오브젝트 인벨롭 디스톨트 이 중에 뭘 해야 되나요? warp make with warp 누르시면 모양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났죠? 네,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설명드릴 때 이 인벨롭 디스톨트 warp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뭐냐면 이펙트에 warp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둘은 사실상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결과물. 물론 어피어런스를 가서 보시면 하나는 워비고 하나는 인벨롭 디스톨트라고 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인벨롭 디스톨트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엡을 통해서 등록하신다고 해도 딱히 감점되거나 그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도 한 1점 정도 먹으실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겸사 다른 아이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일부러 사각형의 쓱 곡선 하나 만들어주고 야 자, 아까 봤던 아이의 모양 왼쪽에 이 모양처럼 틀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텍스트보다 박스가 위에 있죠? 텍스트보다 박스가 위에 있습니다.
겹쳤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똑같이 envelop distort를 가보시면 envelop 아니, make with top object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네, 박스 모양에 맞춰서 글자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nvelop distort의 문제는 사실상 뭘로 나올지는 몰라요. 얘도 있고 중간에는 메쉬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쉬는 뭐냐면 이 아이를 메쉬 툴처럼 몇 등분 할 거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찌그러뜨리는 기능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십시오. 나머지는 설명 제가 드릴 거 없을 것 같죠? 자, 어떤 걸 하시든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배치하시고 이것도 배치하고 휘어져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 보시고 저거는 글자 크기가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선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선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선 블렌드 툴. 블렌드 툴은 펜토 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할 겁니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 선 하나 만들어냈고요. 선 그냥 카피할게요. 그대로 살짝 돌려줄게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펜툴로 새롭게 좀 더 가공해서 느낌 조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문제상에서는 메쉬가 하나는 검은색 선, 또 다른 선 하나는 60, 10, 30에 0이고 선의 굵기는 3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는 00001이라고 써 있습니다. 둘을 바꿨네요. 이런 뒤집어서 0 두께 1. 자, 바꿨어요. 두 개의 선을 뭐 해라? 블렌드 걸어라. 블렌드 툴을 클릭, 다른 거 클릭해서 단계 20단계라 써 있으니까 더블 클릭, 스텝 단계를 20. 됐죠? 네. 그럼 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앞으로 와야 되는 아이들과 뒤에 가야 되는 아이들을 다시 선별을 해서 배치 하시고 자, 자체적으로 투명도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투명도가 있는 게 보이는데 따로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위에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넣어도 감점 안 넣어도 감점이에요. 저런 경우는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감독관 통해서 질문하시든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자전거 남았잖아요. 자전거 아까 등록해 놨으니까
심벌에 있는 걸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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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로 Alt 누르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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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좀 작을까? 당연히 각도나 위치도 다시 잡아주시고 각도 쓱. 더 돌릴까? 위치도 잡아주시고 100%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춰줘야겠죠? 원래 크기보다 제가 조금씩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네요. 색깔도 색깔에 대해서는 무슨 톤 무슨 톤 무슨 톤 정도의 느낌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색깔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하게 컬러톤 찍어주고 바로 컬러 스텐실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고민하시면 세월 다 갑니다. 이렇게 뭐 보라색 톤이면 보라색 톤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오렌지면 오렌지 옐로우 톤이든 오렌지 톤이든 맞춰서 약간 투명도가 있으면 투명도 맞춰서 톡 투명도죠? 톡 들어갈 거 다 들어갔죠? 네. 마지막 박스 210에 297에 맞춰서 하라고 해놨으니까 해놓고 모든 아이들을 뭐 해라? 마스크 씌워라.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아이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이거 괜히 남겨놨다가 감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실무였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 내보내면 다 망하는 거죠. 서체를 다 바꿔주고 잔처리까지 해줘야 되지만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슨 서체를 맞게 썼는지 모양을 뭘 썼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업한 상황 그대로 내시면 되는 거죠. 해서 설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일부 이제 심볼이 아닌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심볼인 것들은 찾아가지고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한 거니까.